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이제 탄핵 이후의 국장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됐죠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제거가 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불통과 반민주 그리고 샤머니즘의 아이콘이죠. 예. 샤머니즘의 아이콘. 미신을 믿는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제거가 됐고요. 제 탄핵이 가결이 됐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해석을 해 보자면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최적의 타이밍은 뭔가가 될 것 같다는 그 시점이에요. 그게 진입 시점이 될 수가 있죠. 뭐가 되고 나서는 사실 이제 해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. 파장하는 분위기죠. 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다 아니면 뭐 초전도체가 뭐 개발이 됐다. 예. 그런 거보다 당선이 될 것 같다. 뭐 개발이 될 것 같다. 이때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최적의 시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인제 1차 파도는 지나갔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시장에서의 수익의 키가 정치 테마주로 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민주당의 또 다른 2 차, 3차 주자들이 있죠. 그분들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인제 한동훈 쪽에서는 인제 그 국힘이 조직이 와해가 됐어요. 거의 와해가 됐고 분열이 되고 있어서 이제 '한동안 나가리가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인제 국장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악재는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요. 예. 악재는 조그만 것도 크게 반영이 되죠.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에는 작게 반영이 되고 또 기간적으로 짧게 반영이 돼요. 예. 고건 뭐 인제 글로벌한 뭐 이슈든지 국내 이슈든지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인제 '국장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.'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국장에 가장 큰 인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상은 이제 미국 경제예요. 우리가 인제 수출에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인제 글로벌 정세 뭐 어디 전쟁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요런 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다음에 인제 그 한국의 경제죠. 한국의 경제 상황. 그다음에 인제 한국 정세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. 그럼 뭐 빅텍이 막 상한가 치고 그랬었죠. 근데 지금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정치적 혼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일상이 돼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인제 탄핵도 별로 새로울 게 없죠. 벌써 세 번째예요. 예. 벌써 세 번째 탄핵 투표고 탄핵 이후에 정부 역시 '혼란스러워질 것이다.'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 시장에는 별로 좋을 게 없죠.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그래서 뭐 조기 대선 집회라든지 요게 중요하죠. 개헌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뭐 이재명 쪽에서는 뭐 4년 중임제라든지 그다음에 어 임기 단축 임기 단축 뭐 이런 거를 인제 내세우고 있고 이재명파 외에 에서는 인제 내각제 논의도 있어요, 내각제. 내각제가 만약에 개헌 논의가 된다면 굉장한 파장이 예상이 돼요. 외국인 자금은 추가적으로 빠져나갈 것 같다. 그죠? 지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코스피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뭐 계속 빠져나오고 있죠. 순매도고. 기관은 또 그걸 계속 사서 그다음에 들어올 개인들한테 넘기는 게 정해진 수순입니다. 딱 정해져 있죠. 개인들은 인제 '아 오를 것 같다.' 하지만 음 개인들 생각대로 오르지 않죠. 지금 이제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지금 한 2,500 정도 돼 있는데 역배열 상태예요. 역배열 상태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주식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. 막 이런 데서 인제 낙주매매할 수 있는 실력 아니면 사실 국장을 역배열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패턴으로 외국인이 처음에 버리죠. 그러면은 그거를 인제 기관이 쓸어 담고 기관이 쓸어 담아서 박스권 상단 또는 역배열상에서 뭐 한 60 일선 고 정도에서 인제 떨구는 그 작업이죠. 그러면 항상 이제 개미들은 여기서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배열에서 돌파지 역배열에서는 이거를 돌파라고 볼 수가 없어요.
돌파라는 건 이제 정고점을 정배열해서 돌파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험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바닥이 뭐 쌍바닥, 쓰리바닥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물리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관도 조만간 단기 차익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. 그래서 결국에는 신나서 뒤따라간 개미들이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넓게 봤을 때 탄핵이라는 게 인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'들어가도 되겠지.' 하면은 그때서부터 인제 기관은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. 한국은 언제든 탄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 주주에게 돌발 변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그다음에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이익 환원 측면에서 항상 돌발 변수가 있어요.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시장을 신뢰할 수가 없죠. 신뢰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인제 120선 보자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. 120선 찍고서 인제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. 그 120 선을 깨는 경우는 월봉상 120선 깨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. 이때가 아마 코로나 때 코로나 초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빼고는 120 선을 깨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큰 충격이 아닌 이상은 깨지는 않을 것이다. 쪼끔 이제 기울기는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뭐 유지하거나 올라갈 것이다.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액면 가격이 진짜 올라가거나 기업의 밸류가 올라간다고 인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시장 밸류 상승이 아니라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프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게 횡보하거나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.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. 그래서 국장의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